불꽃놀이 연출가가 한국 불꽃축제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15년간 미국에서 최고로 인정받던 그가 한국 여의도에서 단 한 번 불꽃을 보고는 회사를 때려치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장이 3초간 멍하니 있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이 한국 화약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관세 장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찾는 한국 화약의 비밀이 뭘까요? 도대체 한화가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 기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기업을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모습들이 알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불꽃놀이 연출가로 일하고 있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한국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5살이 될 때까지 미국에서 꽤 잘나가는 불꽃 연출가였어요. 스카이라이트 파이로테크닉스라는 회사의 수석 연출가였죠. 라스베이거스 신년 불꽃쇼, 로스앤젤레스 독립기념일 축제 같은 큰 행사들을 제가 다 맡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어요. 불꽃 하나하나의 각도까지 신경 쓰는 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했죠. 솔직히 저도 제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라고 자신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대형 불꽃쇼 경연대회였어요.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행사였고 저는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도 완벽하게 했고 리허설도 수십 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경연 당일 제 차례가 끝나고 다음 팀의 불꽃쇼가 시작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빨간색인데 더 선명했고 같은 폭발음인데 더 웅장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연출해온 불꽃쇼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관중들의 환호성도 달랐죠. 제 차례 때는 박수만 쳤는데 그 팀 차례에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그 팀의 압도적 승리였어요. 저는 경연이 끝나고 그 팀 연출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화약을 쓴 거냐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죠. 한화 화약이라고요. 한국 회사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열등감과 동시에 호기심이랄까요? 한국? 불꽃놀이로 유명한 나라도 아닌데 거기서 만든 화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화라는 이름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화는 원래 화약회사로 시작한 대기업이더군요. 한국 불꽃 축제도 한화에서 주최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쯤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SNS에서 우연히 영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의도 한화 불꽃 축제 영상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불꽃쇼는 제가 평생 꿈꿔온 바로 그것이었어요. 완벽한 색감,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구성. 한강 위로 쏟아지는 불꽃들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영상을 5번도 넘게 돌려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보였고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왔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불꽃 축제를 봐야겠다고요. 영상으로 봐도 이 정도인데 직접 보면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의도 불꽃 축제 일정을 검색했어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이더군요. 당장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사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리처드 스털링 사장이었어요. 그는 미국 불꽃놀이 제조업자 협회 이사이기도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리처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가 신청서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리처드가 서류를 내 앞으로 던지듯 밀며 물었습니다. 한국에 뭐하러 가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여의도 불꽃 축제를 보러 간다고요. 그 순간 리처드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한화 불꽃 축제를 보러 간다고 했더니 리처드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러면서 소리쳤죠. 지금 장난하냐고, 한화가 어떤 회사인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불꽃 축제 보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리처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화약 때문에 미국 불꽃놀이 업계가 얼마나 타격을 받고 있는지 아냐고 했어요. 지난 3년간 한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나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미국 회사들이 그만큼 시장을 잃었다는 뜻이었죠. 리처드는 지금 의회에 관세 인상 로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화 제품에 30% 관세를 매기려고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 수석 연출가가 한화 불꽃 축제를 보러 간다니 말이 되냐고 물었어요. 그건 배신 행위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죠. 불꽃 축제 한번 보는 게 무슨 배신이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단호했어요. 휴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간다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거기다 업계 전체에 제 이름을 나쁘게 소문내겠다고 했죠. 미국 불꽃놀이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습니다. 리처드가 한마디만 하면 저는 정말 어디서도 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저는 사장실을 나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을 한순간에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꽃 축제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영상으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제프가 다가왔습니다. 소문 다 들었다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불꽃쇼 하나 보겠다고 경력 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죠.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한쪽에는 15년 경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평생 찾던 완벽한 불꽃쇼가 있었습니다. 저울질을 몇 번이고 했죠. 그러다 문득 2년 전 뉴욕 경연대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그 충격, 그 열등감, 그리고 동시에 느꼈던 경외감. 한화 화약으로 만든 불꽃이 하늘을 수놓을 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건 진짜 불꽃쇼가 아니었다는 걸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해고당하든 업계에서 퇴출당하든 일단 그 불꽃 축제를 직접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서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휴가가 안 된다면 아예 그만두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리처드는 제 얼굴도 보기 싫다는 듯 즉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죠. 미국 업계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요. 동료들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은 뒤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불꽃 축제는 토요일이니까 이틀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한화 본사로 향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거였죠. 한화 본사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한화화약 연구소라는 단어를 말하자 전화를 걸어주더군요.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젊은 여성 한 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민지 대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미국에서 불꽃 연출가로 일했고 여의도 불꽃 축제를 보러 왔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화화약 연구소를 견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분 후 민지 씨가 다른 남자분과 함께 내려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김서준 책임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나화약연구소에서 일하고 여의도 불꽃축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반갑다고 했어요. 미국 연출가가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서준 씨가 물었어요. 정말 연구소를 보고 싶냐고요? 저는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꼭 보고 싶다고 2년 전부터 하나화약에 대해 궁금했다고 말했죠. 서준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당장 가자고 하더군요. 차로 30분쯤 걸려 경기도에 있는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화약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죠. 미국 회사에서도 맡던 냄새였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소 내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규모가 엄청났어요. 미국 회사 연구소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 수도 많았죠. 서준 씨 설명으로는 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모두 화약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서준 씨가 저를 한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화약 샘플들을 보여주더군요. 빨간색만 해도 10여 가지 색조가 있었어요. 서준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발색 온도가 다르면 하늘에서 보이는 색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꽃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설명하더군요. 화약 배합 비율, 폭발 온도, 발색 메커니즘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년 전 제가 왜 졌는지를요. 미국에서 저는 화약을 그냥 도구로만 봤어요. 좋은 화약을 사서 잘 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화 연구원들은 달랐습니다. 화약 자체를 예술로 보고 있었어요. 서준 씨가 또 다른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는 타이밍 테스트를 하고 있더군요. 불꽃이 폭발하는 순간부터 꺼지는 순간까지 정확히 몇 초가 걸리는지 측정하는 거였어요. 5.1초 단위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미국에서는 1초 단위로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한화는 5.1초까지 신경 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화약은 세계 최고라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가 옆에서 계속 물었어요.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목마르지 않으시냐고요. 5분마다 한 번씩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배려라는 걸 알았어요. 진심으로 제가 편한지 걱정해주는 거더군요. 연구소 투어가 끝날 때쯤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불꽃 축제 준비 현장을 보고 싶지 않냐고요. 저는 당연히 보고 싶다고 대답했죠. 서준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여의도에서 만나자고요. 금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불꽃 축제 D-1일이었어요. 현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현장 규모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본 어떤 불꽃쇼 준비 현장보다 컸어요. 발사대만 해도 100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서준 씨 말로는 이번 축제에 사용되는 불꽃이 10만 발이 넘는다고 했어요. 작업자들이 불꽃 하나하나를 발사대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업자들이 각도 측정기로 뭔가를 계속 재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불꽃 발사 각도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0.1도씩 각도를 조정하더군요. 저는 서준 씨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 각도 차이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고요. 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0.1도 차이로 불꽃이 하늘에서 보이는 위치가 10m는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화 불꽃 축제는 단순히 불꽃을 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불꽃의 위치가 정확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건 단순한 불꽃쇼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작업자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각도를 확인하더군요. 서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서 뭔가를 체크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준 씨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내일이 본 공연인데 좀 쉬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서준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충분하면 안 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0만 명이 보는 축제인데 충분한 걸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추구하던 완벽주의는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합격점만 넘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만점을 넘어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 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였어요. 리처드 사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내가 하나 본사에 있다는 소문 들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고 했어요. 마크 핸더슨이 하나 편을 든다는 소문이요. 동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도 받아줄 회사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추진하던 관세 인상 법안이 다음 주에 통과될 거라고 했어요. 한화 제품에 40% 관세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했죠.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거라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서준 씨가 다가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불꽃 축제 한번 보겠다고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요? 민지 씨도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해가 질 무렵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내일 본 공연 때 보자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불꽃 축제를 보고 나면 뭘 해야 할까요?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 남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막했어요. 토요일 오후 5시,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다시 왔습니다. 불꽃 축제 시작 시간은 7시 30분이었어요. 서준 씨가 저를 특별 관람석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무대 바로 옆이라 불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한강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불꽃 축제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행사들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가 2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 왔습니다. 7시 30분 정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그리고 첫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영상으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색의 선명함부터가 달랐어요. 같은 빨간색인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어떤 빨간색보다 진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연속으로 불꽃들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각각의 색이 완벽하게 구분됐어요. 미국에서는 색들이 섞여서 탁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화화약은 각 색이 독립적으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음악에 완벽하게 맞춰 터졌어요. 음표 하나하나에 불꽃 하나하나가 대응했습니다. 음악이 고조되면 불꽃도 화려해졌고, 음악이 잔잔해지면 불꽃도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구나. 단순히 화약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음악을 그리는 거구나. 15년간 불꽃 연출을 해왔지만 저는 이런 경지에 도달한 적이 없었어요. 중반부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황금빛 불꽃들이 한강 위로 쏟아졌어요. 수백 개의 황금빛 불꽃이 동시에 터지면서 한강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벅찼어요. 2년 전 뉴욕 경연대회에서 느꼈던 열등감,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까지 온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제가 왜 졌는지, 아니 애초에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걸요. 미국에서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불꽃을 쏘는 기술자였어요. 하지만 한화 사람들은 예술가였습니다. 옆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도 옆에서 감탄하며 불꽃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화에서요. 민지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라고 한화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불꽃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수천 개의 불꽃이 동시에 터졌어요. 하늘 전체가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정식으로 인사팀과 면담을 주선해 주겠다고요. 서준 씨도 적극 추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마지막 불꽃들이 한강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한화 본사로 갔습니다. 인사팀 면담이 잡혀 있었어요. 민지 씨가 회의실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인사팀 차장님과 서준 씨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면담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차장님이 제 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15년간 수석 연출가로 일한 경력은 분명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도 적극적으로 저를 추천해 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자였어요. 차장님이 설명하기를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했어요. 게다가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비자를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호텔비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제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는데 비자마저 안 나오면 정말 난감했어요. 차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일단 해외 자문위원 형태로 계약을 하자고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한화와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했어요. 급여도 나오고 비자 신청에도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미국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한화 스파이냐는 메시지도 있었고 배신자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제프는 아예 연락을 끊겠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리처드가 업계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마크 핸더슨은 미국 불꽃놀이 업계의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앞으로 그와 일하는 회사나 개인은 협회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미국에서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 씨였어요. 저녁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니까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서준 씨도 온다고 했어요. 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지 씨가 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외롭다고 미국에서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다고 말했어요. 민지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어요. 한화 식구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챙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위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 씨가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괜찮으시냐고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연락해서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엔 그게 고마웠습니다. 서준 씨도 퇴근 후 자주 저를 만났어요. 한국 불꽃 역사를 설명해 주거나 한화 화약의 특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격려했어요. 마크 씨는 이미 우리 팀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비자 신청이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차장님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서준 씨와 민지 씨가 축하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연구소 동료들도 몇 명 왔어요. 모두들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미국에서 15년 일하면서도 느끼지 못한 소속감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3주 후 저는 정식으로 한화화약연구소 해외자문위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서준 씨가 연구소 전 직원들 앞에서 저를 소개했어요. 미국 최고의 불꽃 연출가가 한화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환영한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한화에서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준 씨가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한화 화약의 역사부터 배웠어요. 한화가 원래 화약 제조회사로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회사였어요. 그동안 쌓인 기술력이 대단했습니다. 서준 씨가 저를 각 연구실로 데려갔어요. 배합 연구실에서는 화약 성분 비율을 연구했습니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마그네슘 함량을 0.01%만 바꿔도 색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정밀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발색 연구실도 방문했어요. 거기서는 불꽃이 타는 온도와 색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밝은 색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높으면 다른 색과 섞여서 탁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었어요. 타이밍 연구실에서는 폭발 속도를 연구했습니다. 불꽃이 올라가는 속도, 터지는 순간, 꺼지는 시간까지 모두 계산했어요. 음악에 맞추려면 이 모든 게 정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준 씨가 저를 불렀어요. 제게 첫 프로젝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불꽃 축제의 일부 구간을 맡으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실전 기회를 주다니요. 서준 씨가 설명했어요. 부산 불꽃 축제는 여의도 다음으로 큰 행사라고 했습니다. 50만 명 이상이 본다고 했어요. 제게 주어진 구간은 5분이었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저는 긴장됐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드디어 한화화약으로 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마크 씨가 미국에서 배운 것과 한화에서 배운 걸 합치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음악을 수십 번 들으며 어디서 어떤 불꽃을 터뜨릴지 계획했습니다. 서준 씨가 옆에서 조언해줬어요. 여기서는 감정을 더 실으라고, 저기서는 여운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연습날 서준 씨와 다른 연구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제 리허설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불꽃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5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마지막 불꽃이 꺼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실수한 건 아닐까요? 그때 서준 씨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서준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미국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이 완벽하게 조화됐다고 했어요. 특히 중간 부분의 타이밍이 예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민지 씨도 축하해줬습니다. 본 공연 때 정말 멋질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지 씨가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지 씨가 물었어요. 한국 와서 후회 안 하냐고요? 미국에서 쌓은 걸 다 버리고 온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 안 한다고,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불꽃을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제가 한 건 단순히 불꽃을 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불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불꽃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불꽃으로 예술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배웠어요. 민지 씨는 제가 외로울까봐 매일 연락했고, 서준 씨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동료로 대해줬어요. 2주 후 드디어 부산 불꽃 축제 날이 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저는 발사 통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서준 씨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불꽃이 광안대교 위로 솟구쳤어요. 그리고 연속으로 불꽃들이 터졌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황금색. 제가 2주 동안 준비한 모든 게 하늘에 펼쳐졌어요.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황금빛 불꽃들을 터뜨렸습니다. 광안리 바다 위로 황금빛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함이구나. 기술의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완벽함이구나. 제 구간이 끝나고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준 씨가 저를 껴안으며 축하했어요. 완벽했다고, 정말 완벽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불꽃 축제가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민지 씨가 마련한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연구원들과 스태프들이 모두 모였어요. 맥주를 마시며 오늘 공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선배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크 씨 구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요. 미국 스타일의 대담함과 한국 스타일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섞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 거냐고요?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여기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물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다 등 돌린 건 괜찮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여기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아니, 동료를 넘어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일했지만 진짜 불꽃이 뭔지 몰랐다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쏘는 것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불꽃은 예술이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도 오빠가 그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화의 핵심 연구원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혼자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서준 씨는 제 멘토이자 친구가 됐고, 민지 씨는 제 한국 생활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준 씨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미국에서 한화화약에 대한 관세가 40%로 올랐는데도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품질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국 불꽃놀이 업체들이 관세를 내면서도 한화화약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게 더 싸게 먹히더라도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리처드의 보호무역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셈이었습니다. 서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크 씨 덕분에 미국 시장 공략이 더 쉬워질 거라고요. 미국 최고 연출가가 한화를 선택했다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다음 여의도 불꽃 축제의 일부 구간을 맡으라는 거였어요. 서준 씨와 공동 연출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기뻤어요. 준비 기간 동안 서준 씨와 무수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식 대담함을 제안했고 서준 씨는 한국식 섬세함을 더했어요. 둘의 스타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드디어 여의도 불꽃 축제 날이 왔어요. 1년 전 제가 관객으로 앉아 눈물 흘리며 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엔 제가 연출가로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한강 위로 불꽃들이 쏟아졌어요. 제가 디자인한 패턴대로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찾던 거였구나. 공연이 끝나고 서준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이제 진짜 한화 사람이 됐다고 말했어요. 민지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죠. 저는 깨달았어요. 2년 전 뉴욕 경연대회에서 졌던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걸요. 그 패배가 있었기에 한화를 알게 됐고 한화를 알았기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였어요. 진짜 예술가가 뭔지, 진짜 완벽함이 뭔지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 같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지금 저는 매년 여의도 불꽃 축제의 일부를 연출합니다. 한화화약으로 제 예술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 온 건 도박이 아니었다고요. 운명이었다고요. 한화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미국 업계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 한국에서 제 이름을 새로 쓰고 있으니까요. 한화의 불꽃으로요. 때때로 미국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 없냐고요. 리처드도 사과하며 복귀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제 자리는 여기 한국이라고 말하죠. 한화화약 그리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이겁니다. 진짜 완벽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저는 이곳에서 그 모든 걸 찾았습니다.